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겠습니까? 1999년 한 남자가 수갑을 찬 채 경찰서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마약 소지로 체포된 이 남자는 할리우드에서 절대 고용하면 안 되는 배우 1순위였습니다. 보험회사들은 그의 출연을 거부했고 영화사들은 그의 이름만 들어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남자가 20년 후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슈퍼히어로가 되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아니, 단순히 슈퍼히어로가 아닙니다. 할리우드 역사상 가장 높은 출연료를 받는 배우가 되었고 4천억 원이 넘는 재산을 모았으며 2024년에는 아카데미 나무조연상까지 거머쥐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간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이름은 배우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입니다. 그의 놀라운 인생 역전 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1965년 4월 4일 뉴욕 맨해튼.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는 태어날 때부터 영화와 함께였습니다. 아버지 로버트 다우니 시니어는 독립영화 감독이었고 어머니 엘시 엠 포드는 배우였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처음 카메라 앞에 선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바로 5살입니다. 1970년 아버지의 영화 파운드에 출연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미 연기를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10대 시절 이미 천재 배우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1985년 20살의 나이에 위어드 사이언스로 주목받았고 1987년 레스덴 제로에서는 마약 중독자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해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마약 중독자 연기가 너무 리얼했던 이유가 잠시 뒤 밝혀집니다. 1992년 27살의 로버트에게 인생 최고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영화 채플린. 무성영화 시대의 전설 찰리 채플린의 일대기를 다룬 이 영화에서 주인공 채플린을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연기는 할리우드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채플린의 걸음걸이, 표정, 몸짓 하나하나를 완벽하게 재현해낸 그의 연기는 비평가들로부터 극찬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후보 지명이었죠. 27살의 젊은 배우가 할리우드 최고의 영예에 한 발짝 다가선 순간이었습니다. 모두가 말했습니다.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는 차세대 할리우드를 이끌 배우다. 그의 미래는 무한하다. 하지만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이미 그의 내면에서는 무서운 악마가 자라나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버트가 처음 마약을 접한 나이는 겨우 8살이었습니다. 믿기 힘드시죠? 하지만 이것은 그가 직접 밝힌 사실입니다. 1960년대 후반, 히피 문화가 만연하던 시절, 그의 아버지는 마약을 하면서 어린 아들에게도 건넸습니다. 나중에 아버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들에게 약물을 준 것을 내 인생 최악의 실수였다고 후회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8살 소년의 뇌에 각인된 약물은 그의 인생을 서서히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10대 시절부터 본격적으로 약물에 빠진 그는 20대에 이미 다양한 온갖 약물을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놀랍게도 완벽한 연기를 해냈습니다. 낮에는 천재 배우, 밤에는 마약 중독자, 이중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1996년 6월, 드디어 그의 비밀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 왔습니다. 경찰이 그의 차를 정지시켰을 때 차 안에서 발견된 것은 다양한 약물과 그리고 권총이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체포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한 달 후에는 이웃집에 침입을 했습니다. 약물에 취한 상태로 길을 잃고 다른 사람의 집의 침대에서 잠들어 있다가 두 번째 체포가 됩니다. 1997년 법원은 그에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6개월간의 약물 재활 프로그램이었죠. 하지만 그는 재활시설을 탈출했습니다. 마약을 구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세 번째 체포가 됩니다. 1999년 8월, 그는 또 다시 마약 소지로 체포되었고 이번에는 정말 심각했습니다. 판사는 징역 3년형을 선고합니다. 그는 캘리포니아 주립교도소 수감자 5522번이 되었습니다. 한때 아카데미 후보였던 천재 배우가 이제는 죄수복을 입고 감옥에 갇힌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손은 이제 시간당 100원을 받으며 더러운 접시를 닦아야 했습니다. 동료 죄수들의 폭력과 모멸 속에서 그는 깨달았을 겁니다. 자신이 추락한 곳이 얼마나 깊고 어두운 심연인지를. 그의 나이 34살,
배우로서 가장 빛나야 할 나이에 인생의 가장 어두운 곳에 있었습니다. 감옥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지옥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내가 필요했던 곳이기도 했다고 회상합니다. 감옥에서 로버트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나는 왜 멈출 수 없었을까?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마약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그의 정체성의 일부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8살부터 시작된 마약은 이미 그의 뇌 구조를 바꿔놓았습니다. 그에게 마약 없는 삶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2000년 8월, 1년 만에 가석방으로 출소합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더 큰 절망이었습니다. 할리우드는 그를 완전히 외면합니다. 영화 제작자들은 로버트를 절대 안 된다고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또한 보험회사들도 로버트가 촬영 중에 다시 마약을 할 가능성이 너무 높다고 보험 가입을 불가했습니다. 할리우드에서 보험 가입이 안 된다는 것은 영화에 출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제작사 입장에서는 너무나 큰 리스크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에이전트도 떠나고 친구들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또한 첫 번째 아내 데보라 팔코너도 아들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의 곁에 아무도 없는 혼자가 되었죠. 한때 수백만 달러를 벌던 그의 통장에는 이제 거의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35살의 로버트는 무일푼의 전과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악몽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2000년 11월 출소한 지 겨우 3개월 만에 그는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댔습니다. 호텔방에서 약물을 흡입하다가 4번째 체포가 되었습니다. 2001년 4월에는 다시 마약 소지로 5번째 체포.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는 끝났다. 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곧 죽을 것이다. 언론들도 그를 조롱했습니다. 할리우드의 비극, 재능을 낭비한 배우, 스스로 무덤을 판 천재.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이 순간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001년 7월 로버트는 마지막 재활 프로그램에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변하고 싶었죠. 나는 2가지 선택지가 있었다. 죽거나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거나, 그러나 나는 살기로 선택했다. 그리고 2003년 드디어 마약을 완전히 끊는데 성공합니다. 무려 25년간 그를 괴롭혔던 마약 중독에서 마침내 벗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로버트는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합니다. 매일 아침 명상을 하며 영춘권이라는 중국 무술을 배우고 요가를 시작하며 식습관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계기가 있었죠. 2003년 로버트는 한 여성을 만납니다. 영화 프로듀서 수잔 레빈입니다. 첫 만남에서 그녀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성적이고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스타일입니다. 로버트의 행동은 세상에서 가장 피하고 싶은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로버트의 망가진 영혼 속에 숨겨진 진심을 본 그녀는 그의 곁에 머물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약물은 여전히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수잔은 그의 눈을 똑바로 보고 인생을 건 마지막 카드를 꺼내듭니다. 로버트, 나와 마약, 둘 중 하나를 선택해요. 난 당신이 죽어가는 걸 옆에서 지켜볼 수 없어요. 그 순간 로버트의 세상이 멈췄습니다. 처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 있다는 원초적인 공포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십 번의 재활치료도, 판사의 엄중한 경고도, 차가운 교도소의 철창도 바꾸지 못했던 그가 그날 자신의 차에 남아있던 모든 약물을 싣고 태평양으로 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과거와 함께 차가운 바닷속으로 전부 던져버렸습니다. 지옥의 문턱에서 그를 꺼내준 첫 번째 기적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2005년 8월 27일 로버트와 수잔 레빈은 결혼을 합니다. 수잔은 내 인생을 구해준 사람입니다. 그녀가 없었다면 나는 지금 여기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죠. 드디어 그의 인생에 진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할리우드는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죠. 그런데 이때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결정이 로버트의 운명을, 아니, 할리우드 영화 역사 전체를 바꾸게 됩니다. 2003년 영화 더 싱잉 디텍티브 촬영장. 로버트는 작은 역할로 출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험회사가 그의 출연을 거부한 것입니다. 제작사는 난감해졌습니다. 보험이 안 되면 촬영을 할 수 없을 때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 남자가 나섰습니다. 내가 보증을 서겠습니다. 만약 로버트가 문제를 일으키면 내가 모든 손해를 책임지겠습니다. 그 남자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멜 깁슨이었습니다. 멜 깁슨은 자신의 돈으로 로버트의 출연료와 보험료를 보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멜 깁슨도 과거에 알코올 중독으로 고생했었습니다.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두 번째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로버트는 멜 깁슨이 없었다면 재기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는 내 인생의 은인이라고 말했습니다. 2005년 영화 키스 키스 뱅뱅. 감독 셰인 블랙은 로버트를 주연으로 캐스팅했습니다. 제작사는 너무 위험하다고 반대를 합니다. 하지만 셰인 블랙 감독은 고집했습니다. 그리고 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두가 지켜보고 있었죠. 과연 그가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중간에 또 문제를 일으키는 건 아닐까? 하지만 로버트는 모든 사람들의 우려를 날려버렸습니다. 그는 완벽했습니다. 한 번도 지각하지 않았으며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연기는 여전히 천재적이었습니다. 영화가 개봉하자 비평가들은 열광했습니다.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돌아왔다. 그의 연기는 여전히 최고다. 2007년 영화 조디악이라는 데이비드 핀처 감독의 스릴러 영화에서 또다시 완벽한 연기를 보여주었습니다. 할리우드가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를 다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2006년 말 마블 스튜디오는 큰 도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영화 아이언맨입니다. 마블의 첫 번째 자체 제작 영화였습니다. 만약 이 영화가 실패하면 마블 스튜디오는 파산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감독 존 파브로는 주인공 토니 스타크 역의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마블 경영진은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회사의 운명이 걸린 영화에 전과자를 주연으로 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존 파브로 감독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로버트를 스튜디오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경영진 앞에서 즉석 오디션을 보게 했죠. 로버트는 대본도 없이 즉흥으로 토니 스타크를 연기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토니 스타크다. 천재적이지만 오만한 억만장자. 과거의 실수로 고통받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영웅이 되는 남자.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의 인생 그 자체가 토니 스타크의 이야기였습니다. 마블 CEO 케빈 파이기는 로버트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죠. 출연료는 단돈 $50만, 그리고 촬영 내내 감시를 받아야 했습니다. 로버트는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2008년 5월 2일, 영화 아이언맨이 개봉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열광했습니다. 개봉 첫 주말 흥행 수익 $1억 200만, 전 세계 총 흥행 $5억 8,500만. 하지만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 극장에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8년 전 그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3년 전 아무도 고용하지 않는 배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가 사랑하는 슈퍼히어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이언맨의 성공 이후 로버트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2010년 아이언맨 2, 2012년 어벤져스, 2013년 아이언맨 3. 그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출연료도 천문학적으로 올랐습니다. 아이언맨 1은 $50만 아이언맨 2, $1,000만, 어벤져스 1, $5,000만, 어벤져스 엔드게임 $7,500만 백엔드 수익이 지급되었습니다. 마블 영화로만 총 $5억 이상을 벌어들였습니다. 한화로 약 6,500억 원입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포브스가 선정한 할리우드 최고의 연봉 배우 1위를 3년 연속으로 차지했습니다. 한때 보험 가입도 안 되던 배우가 이제는 할리우드에서 가장 비싼 배우가 된 것입니다. 2019년 4월 26일 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 개봉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11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역사적인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영화의 클라이맥스, 토니 스타크가 인피니티 스톤을 끼고 말합니다. I am 아이언맨. 전 세계 극장에서 수백만 명의 관객들이 감동의 박수가 나왔습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은 전 세계 흥행 $28억 를 기록하며 역대 흥행 2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3년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오펜하이머에 출연했습니다. 원자폭탄의 아버지 오펜하이머의 이야기를 다룬 이 영화에서 그는 루이스 스트라우스 역을 맡았습니다. 마블의 슈퍼히어로가 아닌 진지한 드라마 연기로 자신이 단순한 액션 스타가 아니라 진정한 연기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3월 10일 제96회 아카데미 시상식 나무조연상 수상자는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라고 발표합니다. 그는 32년 만에 다시 아카데미 시상식 무대에 올랐습니다. 1992년 영화 채플린으로 후보에 올랐을 때 그는 수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는 마침내 아카데미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무대에 오른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20년 전 저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10년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저를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이 저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상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저를 믿어준 모든 분들의 것입니다. 극장은 기립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상식이 아니었습니다. 한 인간의 완전한 부활을 축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2025년 현재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는 60세입니다. 그의 순자산은 약 3억 달러, 한화로 약 4천억 원입니다. 아내 수잔과는 결혼 20주년을 맞이했고 세 자녀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그는 토니 스타크처럼 기술로 세상을 바꾸는 환경재단을 이끌고 아내와 함께 새로운 신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시급 100원의 죄수에서 1조 원의 거물로 할리우드가 버린 문제아에서 아카데미가 인정한 위대한 배우로 그리고 영화 속 영웅에서 절망에 빠진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현실의 아이콘으로 그가 입었던 강철 갑옷보다 더 단단했던 것은 한 사람의 흔들림 없는 사랑이었고 그의 가슴에 박힌 아크 리액터보다 더 밝게 빛났던 것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한 인간의 불굴의 의지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는 25년째 마약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명상을 하고 무술을 연마하며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그는 말합니다. 과거의 나는 죽었습니다. 지금의 나는 매일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가장 찬란한 아침이 옵니다.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